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체보험하고 근제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생활하시다가 정말 운이 나쁘게도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회사 체육대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체육대회에 본인은 축구선수로 출전을 한 거예요. 이 축구 경기 중간에 상대방 근로자로부터 심한 태클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무릎을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런 상해를 당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산재를 청구했을 때 산재가 인정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산재하고 관련돼서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산재는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축구하는 게 과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또 근로자이실 것이고 또 자영업자도 있으실 것이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자분들, 회사에서 주도해서 하는 회사 체육대회가 있는데 나는 참가하기 싫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팀 대 팀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인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나는 거기 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은 근로의 태세만 갖추고 있으면 보통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근로하는데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근무 시간인데도 일이 없으니까 인터넷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인터넷을 재밌게 하고 있다가도 만약에 팀장님이 누구누구 대리, 누구누구 과장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로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잠깐만요, 저 지금 쇼핑 덜 끝났거든요, 쇼핑 좀 마저 하고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바로 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을 진행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물어보나 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바로 일에 착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할 준비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의 태세를 갖춘 것이 되고, 이건 즉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체육대회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사적으로 체육대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뉴스에서 회장님이 구속되셨다라는 뉴스가 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체육대회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체육대회나 하자 할까요? 아니면 전원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무실로 복귀를 하라고 하면 근로자들은 당연히 사무실로 복귀를 할 것이고, 체육대회를 마무리하자고 하면 바로 마무리하는 정리 절차로 나갈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 자체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로의 태세는 늘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업무의 일환으로 단합대회를 위해서 사내 체육대회를 했다라고 보게 되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재 처리가 되는 건 알겠는데 억울하게 다치신 이분,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심한 태클에 당해서 다치신 이분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요. 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통은 단체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근제보험을 가입합니다. 여기서 단체보험이냐 근제보험이냐에 따라서 보상되는 방식이나 절차가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단체보험은요, 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것을 복지 형식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근제보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상세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용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 책임 위험 자체를 보험사가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근제보험은 작동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만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육대회에서 다치신 분이 원고가 되고 회사와 그 근제보험을 인수한 보험사가 피고가 되어서 소송으로 일단 공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원고를 직접 가해해서 심한 태클을 했던 사람도
직접 당사자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이 직접 가해자를 피고로 잡지 않았고요. 회사와 보험사만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원고가 최초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었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과 관련된 판례를 모르고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보험금을 청구했던 원고가 최초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날따라 그 상대방 선수가 너무 심한 태클을 걸어왔고 자기는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태클을 당하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좀 써줬으면 좋은데 이 상대방이 나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사건 경위를 적으면 상대방한테 크게 불이익이 갈까봐 그렇게 쓰지 못하고 1년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체육대회 과정에서 태클 당해서 다친 것처럼만 써버렸단 말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던 이 원고로서는 확립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 하나를 모르고 그냥 청구하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일정 수준의 육체적인 충돌 등에 대해서는 감내하기로 하고 참가했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정도에 있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기로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이런 판례를 모르는 상태로 보험금 청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 경기에서 나에게 상해를 입혔던 이 가해자는 결국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손발이 되는 근로자인 것이고 그 사람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서 나에게 가해 행위를 해야 그게 결국은 회사의 잘못이 되는 것이고 나는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적어서 내지를 못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다 기각되고 원고가 패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본인이 쓴 사건 경위서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안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청구서 하나 자체도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보험금 청구하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각종 판례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 측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떻게 어떤 논리로 막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 계약자 측에서는 이 계약자 측이라는 것은 수익을 해야 될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런 보험 계약자 측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대로 청구하시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산재를 당하시고 단체 보험을 청구하실 때 이 단체 보험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회사 일과 무관하게 내가 다쳤다라고 한다면 수익자가 설령 회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자는 계약자 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근제보험을 청구하실 때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해서든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로 사건 경위서가 작성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보험금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크게 다치게 한 상대방 근로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못 쓴 그 한 줄의 내용 때문에 결국은 큰 보험금 자체도 받지 못하게 되는 정말 억울한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분쟁이 예상이 된다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쓴 사건 경위서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험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도 꼭 한번은 상담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체보험과 근제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